안녕하세요. 토이피디아의 토이스타크입니다. 오늘은 어릴 적 문방구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기갑계 가리안은 1984년 방영된 애니메이션으로 중세 판타지 느낌의 메카닉 디자인과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적국의 공격으로 나라를 잃은 망국의 왕자가 전설의 철거인 가리안을 발견하여 나라를 되찾는다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더해져서 꽤나 큰 인기를 누린 작품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 한정이고 한국에서는 어릴 적 문방구에서 카피 판매되었던 500원짜리 프라모델의 엄청난 인기 덕분에 지금까지도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갑계 가리안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을 한 번도 안 만든 사람은 없다고나 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릴 적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줬던 500원짜리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의 원판 크라운제 130분의 1 스케일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 시리즈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리즈 1번 가리안입니다. 박스 아트를 보시면 상당히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당시 로봇 프라모델들은 박스 아트가 일러스트로 채워지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제 130분의 1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은 특이하게도 완성된 모형을 박스 아트로 사용했어요. 재밌는 점은 이 박스 아트도 똑같이 프라모델이 카피될 때 그대로 카피가 되어서 한국에서 발매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을 만들던 많은 어린아이들은 이 박스 아트를 보면서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박스 아트는 상당히 조악한 일러스트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멋진 완성작이 박스 아트로 있으니 의외로 크라운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신의 한 수가 되어서 더더욱더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의 인기를 높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은 완성작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고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갑계 가리안은 1984년 방영된 애니메이션이라서 본 제품 역시 1984년 80년대 중반의 프라모델입니다. 자, 이 당시 프라모델에 절대로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프라를 만드시는 분들은 흔히 보는 겁니다만 런너마다 여러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부품들, 저희가 흔히 그걸 시스템 인젝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런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 프라모델은요, 한 런너는 무조건 한색 정도의 기술력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접합선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부품이 아주 아름답게 정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잘라져 있습니다. 요즘 건프라를 비롯한 여러 프라모델들은 이런 접합선을 가리는 설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당시 프라모델은 아름답게 부품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접합선,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합선이 가려지는 설계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드는 필수입니다. 프라모델은 당연히 본드를 붙여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요즘처럼 스냅핏 방식이라고 하는데 끼우는 것만으로 조립이 되는 부품, 이런 게 많이 상용화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80년대 프라모델, 자, 아름다운 단색 런너가 보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부품을 가운데를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접합선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본드 조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리안 프라모델 카피판이 꽤나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5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꽤나 준수한 퀄리티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크라운제 가리안 프라모델은 가격이 300엔이었어요. 300엔. 뭐 당시로 생각하면 비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300엔짜리 프라모델이면 많이 보급용 가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칼이 들어가 있었고요. 런너가 약 3장 정도가 들어가서 부품 분할이나 디테일도 꽤나 괜찮았고 프로포션도 좋았습니다. 특히 캐릭터 피규어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완성하고 나면 디스플레이 효과도 꽤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리안은 여기에 더해서 변형까지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리안 프라모델은 그 당시 문방구에서 판매되던 다른 프라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만 크라운이라는 회사가 당시에도 프라모델 기술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눈으로 보자면 제작하는 과정도 조금은 불편하고, 그리고 완성 후의 가동 범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 프라모델들이 드물었고, 보시는 것처럼 완성 후에 가리안과 캐릭터를 같이 세워놓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효과도 꽤나 좋았던 시리즈입니다. 다음은 시리즈 2번 스카치입니다. 이 스카치는 저 어릴 적에 문방구에서 발매됐었을 때 이거 논란거리가 좀 많았어요. 이름이 스카치냐 스쿠츠냐 스코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원래 발음들을 읽으면 스커츠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식 발음으로는 스카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을 택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사실 스쿠츠가 더 익숙하기는 해요. 재밌는 점은 이 스쿠츠는 등에 있는 백팩 부분이 이제 새 형태의 비행체로 비행선으로 변신까지 하는 그런 잔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칼과 뭐 캐릭터 피규어들이 들어있는 구성은 똑같고 동일하고요. 설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 컬러링이 되게 독특해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캅게 가리아는 중세 판타지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세계관으로 많이 유명하다라고 했는데, 스커츠도 그 디자인 자체가 그런 느낌을 잘 살리고 있어요. 시리즈 3번은 자우엘입니다. 스카치와 마찬가지로 자우엘도 당시에 꽤나 논란거렸습니다. 정확한 이하의 이름은 주웰이냐 자웰이냐 자우웰이냐 뭐 등등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표기법대로 읽는다면 주웰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에서는 자우웰로 통하는 제품입니다. 자우웰은 당시에 꽤나 많이 만들었던 프라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크라운제는 300엔, 한국 카피판은 500원이라는 가격이 무색하게 꽤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작은 스파이크들을 잘라서 붙이고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매력적인 그런 프라모델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우웰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실드, 방패가 들어있는데, 매뉴얼을 한번 보시면 방패를 손에 쥘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방패를 만약에 손에 쥐어주려고 하면 본드로 접착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디스플레이성이 더 강한 프라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릴 적 저희에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뺐다 끼웠다 가지고 놀았다 이걸 해야 되는데 방패를 쥘 수 없었다는 게 어릴 적에는 꽤나 큰 상심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만들고 나면 무엇보다도 볼륨감에 박력이 있는 자우웰입니다. 시리즈 4번은 아졸바입니다. 아졸바는 상당히 독특하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꽤나 애착을 가지고 있던 프라모델이었어요. 사실 극 중에서는 그냥 엑스트라 1, 2에 지나지 않는 메카닉인데, 기갑계 가리안의 메카닉들은 각각 공중전, 지상전 뭐 이런 특정한 전투를 상징하고 있는데, 아졸바는 말 그대로 수중전을 상징하고 디자인된 메카닉입니다. 멋있진 않아요. 사실 멋있진 않은데 이상하게 이런 독특한 것에 꽤나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자, 화려한 단색의 런너입니다. 여기서 조금 위화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느끼셔야 해요. 왜냐면 아졸바는 빨간색이거든요. 그런데 런너는 화려한 파란색이에요. 설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단색의 런너로 아름답게 뽑아줬네요. 데칼이 들어있는 것과 이렇게 캐릭터 피규어도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5번 윙갈입니다.
누가 저에게 기갑계 가리안을 대표하는 메카닉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윙갈과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프로막시스를 손꼽습니다. 이유는 기갑계 가리안이라는 세계관이 워낙 독특한데 그 독특한 세계관을 상징하는데 정말 더없이 좋을 메카닉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비행 모드로의 재현도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소개해드릴 윙갈 베리에이션에도 요 런너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헤드 런너가 있죠. 이것만 계속 바꿔서 동봉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매뉴얼을 보면 완성됐을 때의 모습과 이제 기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 보시는 것처럼 도색까지 다 끝냈을 때, 그리고 비행 형태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갑계 가리안 메카닉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리즈 6번 프로막시스입니다. 자, 이것도 이름에 대해서 꽤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프로마시스다, 프로막시스다, 프로마키스다, 뭐 이런 것들인데, 발음대로, 그러니까 표기법대로만 읽으면 이제 프로막시스라고 읽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어 표기로는 프로마키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괜찮을 겁니다. 다만 저희 어릴 때에는 프로마시스로 카피가 되어 있었죠. 기갑계 가리안의 세계관, 이 중세 판타지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세계관을 한 번에 상징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프로막시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켄타우로스 형태의 사족 보행 말 위에 상체가 로봇이 달려있는 형태인데요. 정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기갑계 가리안 메카닉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사실 기갑계 가리안은 그 이즈부치 유타카라고 판타지물을 되게 잘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성전사 단바인 시리즈로 유명한 디자이너이기도 하죠. 그런데 스폰서 측에서는 유일하게 주역기인 가리안만큼은 건담의 디자이너로 유명한 오가와라 쿠니오에게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리안과 또 잠시 뒤 소개해드릴 이제 강화형인 어설트 가리안은 조금 시리즈 내에서 조금은 동떨어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리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메카들은 이지부치 유타카 디자이너의 작품이라서 이 판타지 세계관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역시 프로막시스겠죠.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해요. 단색 런너에 데칼이 들어있고 캐릭터 피규어가 들어있고 뭐 그렇습니다. 윙갈도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소체 형태, 소체의 런너는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은 방패와 얼굴이 들어있는 이 런너가 계속 바뀌어서 다른 제품이 들어가게 되죠. 매뉴얼을 보면 완성됐을 때 이렇게 앞발을 들고 서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상징적이어서 후에 나왔던 반다이 슈퍼미니 프로막시스는 아예 스탠드를 사용해서 이 형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기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완성했을 때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프로막시스까지가 보시면은 측면 디자인이 동일했던 전기 제품이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제 7번 프로막시스 G부터는 측면 디자인이 바뀌어요. 이제 7번부터 12번까지는 후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7번 프로막시스 G입니다. G, 뭐 하나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건 지휘관용 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막시스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형태를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요. 보시면 무기, 그리고 방패, 그리고 이제 헤드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본 런너는 동일한데 들어있는 피규어의 디자인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로막시스 형태에서 헤드와 바뀐 방패가 추가되어 있어요. 매뉴얼을 보시면 완성된 모습이 들어있고 기체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8번 아졸바 G입니다. 자, 또 G가 붙었죠? 지휘관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졸바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사병용 아졸바가 빨간색, 아졸바 G가 파란색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박스를 열어보시면 조금 충격적입니다. 아졸바 G는 들어있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색 런너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졸바와 동일한 구성인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창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졸바는 이렇게 어라? 같은 파란색입니다. 이건 아졸바, 이건 아졸바 G. 아졸바는 빨간색, 아졸바 G는 파란색인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런너 색과 상관없이 무조건 색칠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다음은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 시리즈 중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시리즈 9번 어설트 가리안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꽤나 이름 때문에 얘기가 많았습니다. 당연히 어설트 가리안이죠. 그런데 이게 일본어 표기로는 또 아잘토 가리안 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 오면서 이름이 저희 어릴 때는 아절트 가리안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리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이죠. 어깨에 포도 하나 달리고 방패도 달리고 그리고 비행선 형태로만 변형했던 가리안과는 달리 상체는 비행선, 하체는 포대로 분리 합체를 합니다. 네, 그렇죠. 스폰서의 요구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리안은 처음에 50화 정도로 기획되어 있던 작품이었는데 프라모델 판매가 꽤나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화 정도 반토막 나서 조기 종영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가리안 자체도 디자이너가 달라서 세계관에서 약간 이질적 형태를 지니는데 이거에다가 다시 무기를 달아놓으니 더더욱더 이질적인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어설트 가리안이 발매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프라모델들이 300엔이었던 거에 비해 어설트 가리안은 무려 400엔, 100엔 더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무기가 뭐가 추가된 거죠. 그런데 이 어설트 가리안의 문제가 뭐였냐면 상체는 비행선인 팬저 펠콘, 하체는 포대인 스트라이크 비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어설트 가리안의 변형 시스템상 자연스러운 분리는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 다리 부분부터가 빠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체는 포대가 되고 상체는 이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팬저 펠콘이라는 비행 유닛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설계할 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핀으로 접합시키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뺐다 끼웠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설트 가리안을 두 개를 사야 되는 겁니다. 한 개는 합체된 모습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다른 한 개는 분리된 형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느꼈죠? 속았다. 런너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가리안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거기에 런너가 한 장이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 한 장에는 보시면 방패라든지 어깨에 달린 포라든지 그리고 무장으로 쓸 수 있는 대포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즈 10번 윙갈 G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1번부터 6번까지 발매된 금형들을 재활용한 캐릭터들이 7번부터 12번까지 발매가 됐어요. 윙갈 G는 5번으로 발매됐던 윙갈을 이제 또 G가 붙었으니까 사병용이 아닌 이제 뭐 지휘관기 같은 개념으로 발매된 겁니다.
런너 구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보시다시피 헤드 런너가 하나, 다른 게 들어있어요. 완성됐을 때 형태는 이렇고요. 이렇게 색칠까지 하면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좀 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병용 윙갈의 이 투박한 형태를 꽤나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윙갈이 조금 더 악당스럽게 보이는 건 윙갈 G의 형태예요. 물론 색상도 그렇긴 하지만 헤드 조형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다음은 시리즈 11번 윙갈 G 하이 타입입니다. 보시다시피 윙갈 G를 하이 타입 은색으로 발매한 제품입니다.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을 생산한 회사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크라운사고요. 또 한 군데는 지금은 타카라 토미로 유명한 타카라입니다. 크라운사에서는 130분의 1 스케일의 작은 프라모델을 생산했고 타카라에서는 100분의 1 큰 스케일의 프라모델을 생산했습니다. 타카라의 100분의 1 가리안 프라모델은 가리안 한 종만 카피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꽤나 익숙한 제품인데 그 가리안만 있는 게 아니라 타카라사에서도 만들었던 100분의 1 가리안 프라모델 시리즈는 꽤나 종류가 많았거든요. 그 시리즈로 발매됐던 윙갈 G 하이 타입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맥기라고 그러죠. 은색 광택 맥기로 마감되어 있는데 크라운사의 윙갈 G 하이 타입은 사실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못했고 보다시피 런너 사출을 은색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윙갈이고요. 이건 윙갈 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윙갈 G 하이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프로막시스 V입니다. 프로막시스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 프로막시스 위 프라모델을 특히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깃발이 들어있었어요. 프로막시스와 동일한 형태예요. 그런데 방패가 다르고요. 컬러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깃발을 도색해 놓으면 더더욱더 멋있었죠. 지금 보시는 제품은 프로막시스입니다. 그리고 프로막시스 위입니다. 그리고 프로막시스 위와 프로막시스 G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로막시스는 이렇게 프로막시스 G, 프로막시스 위 3종이 발매가 되었고 윙갈도 마찬가지로 윙갈 G 하이 타입 3종이 발매되었습니다. 가리안은 가리안과 어설트 가리안 2종이 발매되었고 아졸바는 아졸바와 아졸바 G 이렇게 2종이 발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릴 적 문방구의 추억을 소환시켜주는 기갑계 가리안 프라모델 시리즈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추억을 소환하는 재밌는 아이템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토이피디아, 저는 토이스타크입니다.